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9월 29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29일 월요일에 대한 모닝 브리핑이지만 제가 월요일 거는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올려드리죠. 일요일날 저녁 10시에 유튜브 라이브 있고 혹여나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 근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월요일날 단 하루 공개 예정입니다. 오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이후에는 일부 공개로 저희 카페에 꼭 저희 이제 차기사 가족으로 안 계신 분들도 회원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 가입하신 분들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처럼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모닝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께 살짝 공개를 해드리면, 고점에서 보이는 이제 기술적 패턴의 특징에 대한 거 막 정리해서 강의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거는 이제 저희 가족분들을 위한 거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 체크하면 된다. 특히나 금요일 날, 그쵸? 한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써놨죠? 과연 기술이 이슈를 불렀는지 이슈가 기술을 불렀는지 알 수 없다. 제가 이미 수요일부터 우리 시장의 어떤 불안정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후에 과연 하락이 우연처럼 나왔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과연 한국과 미국이 지금 구간이 고점일까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못 오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까지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라, 이렇게 보시고, 저희 이제 10월 차기사 해외 선물 신규 가족도 오픈했고, 지금 시즌2 파일럿도 계속, 올해는 계속 그 파일럿으로 갈 겁니다. 지금 저희 종목도 나가고 있고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되도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꼭 오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혹여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만기,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만기는, 물론 미국은 제로데이 옵션이라고 해서 매일 만기인 옵션들도 있습니다.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월마다 되는 만기, 그 다음에 위클리 만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만기가 셋째 주, 그러니까 세 번째 금요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분기 끝나는 만기를 못 맞춰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분기 말을 목표로 해가지고 옵션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전주에 대부분, 혹은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전전주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기 말에 있는 옵션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9월 말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 척 하더니, 사실 조정을 받아도 그 폭은 얼마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어찌되거나 중요한 거는 그 만기 때문에 시장이 또 한번 붙잡혀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가장 큰 원인에는 콜옵션이 있다. 우리나라 어떤 옵션, 그러니까 파생시장 구조를 보게 되면, 만약에 누군가가 콜옵션에 많이 몰린다? 그러면 그걸 때려잡는 세력들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을 거의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기관들은 저런 것들 때려잡는데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은 파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때려잡지 못해요. 더군다나 기관들이 혹은 개인들이 포모성으로 지금 콜옵션을 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 지금에 와서 현물을 매수하기는 좀 껄끄럽고, 대신 레버러지를 높여가지고 그쪽으로 막 베팅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콜옵션을 매도한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해치를 하기 위해서 현물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기가 결정된 날에는 사실 저희 이제 차기 3.0 해상 가족분들하고도 나스닥 선물을 하게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밀리니까 자연스럽게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왜? 어차피 밀려도 중후반에는 저 콜옵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논리들이 계속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이 포모성 매수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며, 얘를 노리는 쪽은 언제 들어올 것인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최소한 1%에서 2% 하락하는 구간에서 미결제 확정이 대량으로 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몇 개월째 그런 흐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신 어떻게 매수로 들어올 때 대량으로 늘어났다가 밀릴 때 그게 다 청산이 되는 반대 흐름인 거죠. 이거에 반대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좀 풀릴 것이다. 하나 재밌는 거는 전날에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장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막 의약품 관세 100%, 반도체는 1대1로 해가지고 뭐 미국 생산 하나 했으면 해외 생산한 거 한번 들여 보내주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관세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시장이 미동도 안 했습니다. 왜? 타코 때문에. 저러다 말겠지. 혹은 저러다가 적당히 타협할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고용과 경제가 부진하다 그러면 금리 인하 핑계를 내서 올라가고 만약에 지표가 호조를 보이게 되면 경기가 여전히 탄탄하구나 하고 오르고 특히나 지난 금요일에도 똑같은 흐름이었죠. PCE가 발표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 개인의 소비와 지출이 성장하는 걸 보고서 시장이 또 올라갑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경제가 탄탄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전히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지금 함부로 아직까지는 매도치기는 좀 껄끄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은 미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될 것인가의 의구심과 더불어서 달러 강세 올라오면서 환율이 좀 뛰어오르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좀 자극하고 있다. 다만 이야기 드렸지만 이슈는 이걸로 끌어당겼지만 이미 수요일부터 어떻게 합니까? 조짐이 좋지 않음을 계속 이야기 드리고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혹여나 신규를 들어가시면 컷을 타이트하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낫다. 고점일지 아닐지 알 수는 없지만 고점의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제가 모닝브리핑에서도 이야기 드린 게 마지막 주도주 선순환매가 한번 남은 것 같다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목요일날 반도체가 못 올라가고 조선 국방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같이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흐름들이 있다. 다만 어떻게 됩니까? 매수는 글쎄 5차갭보단 4차갭을 여전히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종목은 흘러내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막판에 다시 올라가죠. 큰 틀에서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좀 만들면서 그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서 그리고 반등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역시나 만기를 맞이해서 초반에 조정이 있어도 후반에는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 사실 고점에서 하락장악형처럼 별로 좋지 않은 패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2평도 닿지 않는 조정도 만들지 못하고 또다시 밑꼬리 양봉들을 만들면서 반등하고 있다. 물론 지난 만기처럼 또다시 이 구간에서 다음 주에 매물 맞는 구간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미리 예단하고서 뭐 매도 칠 필요는 없고 여전히 30분에 122평을 이탈하게 되면 좀 주의한다라는 관점으로 가면 되겠다. 하나 좀 재밌게 보는 게 이제 10년물 미 국채금리인데 미 국채금리는 좀 갇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방적, 그러니까 보험적 어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만 지표들이나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갇혀 있다. 4.0을 깨기도 만만치 않고 이 위로 올라가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간만에 좀 밀려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5차갭을 메우지 않았다라는 거. 5차갭까지 보통 이야기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세력들이 지수 중심으로 해서 끌어올렸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고 다만 저기에서 메운다라고 해서 매수 들어가기는 참 만만치 않다. 적어도 이 4차갭 정도는 내려와야지 되고 이 갭이 내려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120평하고 중첩될 가능성도 있고 3000이라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흐름에서의 반등은 한번 매수를 계속 굶주렸던 분들은 노릴만 한데 다만 이 구간을 노리기에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빠듯하다.
그리고 인버스나 곱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보고서 매도치는 게 아니라 이야기 드렸죠. 나중에 쌍봉 형태를 만들면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좀 더 안타깝죠. 결국은 더 못 올라오고 더 많이 내리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2차전지 이런 쪽이 안 좋다. 결국은 순환매라는 게 주도주만 돌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코스닥은 지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매매 접근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라이브에서 또 좋은 인연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이제 다음 주가 긴 이제 연휴죠. 이번 주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